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슨쌤입니다. 오늘은 그 생초자 영어 제6강입니다. 파닉스를 배우기 전에 미리 우리가 배워야 될 자음과 모음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배우던 것과 좀 다른 갓슨 선생님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6강 생초자 영어 제6강을 공부하시려면요, 미리 가셔서 생초자 영어 제0강부터 5강까지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공부 좀 하시고요. 적어도 알파벳 인쇄체 대문자랑 소문자 정도는 완전히 익히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뒤에 알파벳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막 섞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왠지 모르게 순서대로 맞춰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순서대로 맞춰볼게요. 일단 이 순서대로 맞춰놓고 오늘 파닉스 이야기, 즉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음과 모음 역할 두 가지를 하는 그런 희한한 녀석들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네. Sing with m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nd Z. Now I know my ABCs. Next time won't you sing with me?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맞췄나요? A, B, C, D, E, F, G, H, I, J, K, okay.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여기 그 카드가 색깔이 좀 다르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파닉스라는 걸 배울 텐데요. 파닉스가 뭐냐? 알파벳 글자가 모여있는 것을 영어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닉스인데요. 글자를 보고 발음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파닉스인데, 파닉스를 배우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음과 모음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음. 네, 모음.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한자,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 모자입니다. 여기 있는 한자는 소리 음자죠. 어떻게 읽습니까? 모음입니다. 알겠죠? 어머니 소리다. 알겠죠? 어머니 소리가 있고, 그리고 요런 소리도 있습니다. 아들 자자, 그리고 소리 음자, 아들 소리. 이게 이제 자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알파벳 소리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의 특징은요, 혼자서도 소리를 크게 잘 내요. 그리고 아들 소리는 개성은 있는데 소리를 크게 많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소리, 즉 모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음은 혼자서도 소리를 크게 잘 낼 수 있다. 그게 특징이고, 자음은 스스로 소리를 내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모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자음은 이쪽에다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모음. 이 자음인지 모음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묘한 글자 한 두어 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제가 이 정도에다가 붙여볼게요. 자,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글자 색깔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류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보면 색깔대로 맞추면 돼요. 일종의 퍼즐이다, 그죠? 자, 여기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U는 바로 밑에로 약간 이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약간 어중간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U는 약간 이쪽에다가 약간 빼주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됐죠? 그렇게 해서 모음이 있고 자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모음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걸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벳들이 어떤 소리를 대표하는가, 한국말의 어떤 발음과 가장 비슷한가, 이렇게 대충 모아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면 여러분 영어 읽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갑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A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모음 발음이 한 4가지 정도 납니다. 일단 그
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이라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라고도 나오고 작은 소리 어도 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에하고 그 다음에 이 발음 이 정도 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I는 원래 자기 알파벳 소리인 I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어 소리도 나고 좀 작은 소리 어도 납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가 소리가 또 다양하게 나죠. 먼저 아라고 소리 나기도 하고요. 오우라고도 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소리 어가 나기도 하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유는 모음은 모음인데 약간 자음 성향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 그 다음에 뭐 유라고 길게 쭉 뽑는 느낌이 있어요. 쭉 강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모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음 먼저 이야기합시다. 자음은 우리나라 말의 이제 자음하고 비슷하긴 한데 B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이제 비읍에 해당됩니다. 요거에 가깝고요. 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드러운 시읒 발음이나 쌍시읒 발음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키읔 멈춤 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디귿 자음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F를 하나 넣고요. 피읍 모양처럼 만드는 겁니다. 피읍인데 여기 조그마한 F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피읍인데 우리나라 말이 없는 F 발음. 이런 발음 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지읒이나 그 다음에 기역 발음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히읗 발음이나 혹은 아예 소리가 안 날 때도 있어요. 써놓고 소리를 안 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J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이제 지읒에 가깝고 K는 이제 키읔. 자, L은 우리나라 말의 리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자음 미음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자음 니은과 비슷합니다. P도 우리나라 말의 피읍하고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Q 같은 경우는요, 독특하게 시작할 때는 후라고 우를 꼭 달고 나와요. 알겠어요? 시작할 때 U 발음이 꼭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U가 들어갑니다. U가 쿠 발음 나고 그리고 이제 멈춤 키읔 소리도 납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나올 때는 이제 멈춤 키읔 소리가 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R 소리는 우리나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랑 그리고 R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 말이 없는 발음이죠. 우리나라 말에 리을하고 비슷하긴 한데, 요 끝에다가 이렇게 R자를 제가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에 부드러운 시읒 발음이나 쌍시읒 발음도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 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T는 우리나라 말의 티읕처럼 발음 나죠. 티읕.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 발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비읍 있죠, 비읍. 비읍을 V처럼 이게 모읍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비읍이라고. 비읍인데 V를 닮은 비읍.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문장 시작할 때는 Z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멈춤 쌍시읒 발음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요걸 이제 멈춘 소리입니다. 제가 만든 표시인데 멈춤 소리예요. 바람을 멈추는 거예요. 바람 멈추고 쌍시읒 소리. 이거는 Z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음은 이제 지읒이나 그리고 쌍지읒 같은 약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F 발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R 발음 그리고 V 발음 이런 발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말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W하고 Y인데요. 이 W는 어떤 소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것을 W는 뭐라고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입술 모으기 이렇게 외우세요. 네, W는 입술 모으기. Y는 입술을 양쪽으로 당기기 이렇게 입술 당기기에다가 가끔씩 이 녀석들이 모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I처럼 자기도 꼭 발음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I나 혹은 E 발음을 할 때가 있어요. 독특하죠? 여기서 W 같은 경우 입술 모으기인데 모음 뒤에 붙으면 그 모음 발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하면 맨 끝에 입을 오므리면 됩니다. 아우, 에우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입술 양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I라는 모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대신해서 그래서 E라고 하는 I 대신으로 쓰는 모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화면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A부터 여기 있는 Z까지 26개의 알파벳을 뭔가 소리의 성향으로 세 분류를 했습니다. 어머니 소리인 모음, 소리가 크고 스스로도 힘을 강하게 발휘하면서 소리를 우렁차게 낼 수 있습니다. 모음입니다. 그리고 아들 소리, 자음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혼자서 스스로 소리를 내기는 좀 힘이 붙여서 모음, 어머니 소리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인데 아들 역할, 아들인데 엄마 역할 같은 그런 발음이 있어요. 이 W가 그렇습니다. W는 특정한 소리라기보다는 입술 모으기,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성향을 반씩 좀 가지고 있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발음 한번 볼까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파벳 A는 발음이 A,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알파벳 E는요, E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I는 I, E,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알파벳 O는요, O, 이렇게. U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약간의 자음 성향 가지고 있어서 U 이렇게 납니다. 이제 자음으로 가서 알파벳 B는 우리나라 말의 비읍, 알파벳 C는 시옷, 쌍시옷, 키읔 발음 나고 알파벳 D는 우리나라 말의 자음 디귿, F는 우리나라 말이 없는 말로서 피읍과 비슷한데 독특한 F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발음납니다. 알겠죠? 지읒과 기읒, 즈, 그. 그 다음에 H는 히읗 발음 나고 써놓고 발음 안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읒 발음, J는 지읒, K는 키읔, N은 니은. 그 다음에 P는 우리나라 말의 피읍과 비슷한.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는 U와 항상 함께 시작해서 쿠 이렇게 시작되고요. 뒤에 나올 때는 멈춤 키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없는 리을 소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혀끝이 닿지 않는. 그 다음에 S는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는요 우리나라 말의 티.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이 없는 비읍. 이 비읍을 밑에를 갖다가 오므려가지고 제가 V처럼 형태를 잡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V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시작 초성에서는 Z 발음 나고요. Z처럼 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 아니라 멈춤 소리입니다. 그냥 멈춤 쌍시읒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납니다. S는 마지막에 날 때는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음은 Z. 그냥 G가 아닙니다. 사실은 Z. 그 다음에 쌍지읒처럼 들리는 발음도 있습니다. 지읒과 쌍지읒. 사실은 여기다 이제 표시를 여기는 좀 떨리는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도 떨리는 표시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읒이나 쌍지읒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셨습니까? 이 화면 잘 캡처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새로운 파닉스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이 발음을 외우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외워놓으면 여러분 이제 영어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걸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좀 독특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영어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알파벳 이것이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절대적인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에 가장 가까운 소리들을 표기를 갖다가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제 영어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7강에서는 알파벳들을 조합해서 멋지게 영어로 읽어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문장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 표를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오 마이 갓.